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예, 오늘은 10월 20일 화요일 또 자정입니다. 아주 출근한 이후로 아침에 좀 몇 개 팔리고 사졌습니다.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깜빡이고 출근 못했네요. 내일 해야겠습니다. 일단 9,100입니다. 조금 빠졌죠. 예, 조금씩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넘어가는 것이고. 캐디넛, 옥스월드 뭐 이거 상장을 했군요. 오른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좀 더 있네요. 그래요. 일단 9,100 정도다라는 느낌입니다. 코인 얘기 몇 가지 하고요. 부동산 또 얘기 있고, 오늘 유명한 사람의 이혼 때문에 다시 또 남녀 갈등 얘기가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죠. 일단 해리스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하게 되면 SEC 위원 자격을 후보 심사 중이다 이런 식으로. 글쎄요, 이런 얘기가 또 있네요. 근데 해리스가 되든 또 트럼프가 되든 SEC 위원장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받게 되면 또 그때 코인 분위기 한번 또 예상을 해보시죠. 일본에 지금 선거 공약으로다가 코인 세금 너무 많으니까 20%까지 줄이자라는데 이게 될 확률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국에서 중국 투자 사기에서 주고 8조 원을 해먹었네요. 이 사람이 잡혔는데 코인 6만 1,000개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영국도 시원하게 또 압수했네. 이것도 팔리겠네요. 그래요. 투자 혐의, 범죄 혐의, 당연히 부인하겠지. 이거 뭐 당연한 얘기고. 빗썸의 센트 상장 폐지했다고 합니다. 센트 참 말 많았죠. 빗썸이 재판한 과정 보게 되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요. 빗썸이니까 넘어가고. 예, 지금 가상화폐 투자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뒤에 검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투자공사 사장님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뭐 위험한 걸 하겠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우리 일반인들이니까 우리는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뒤에 뭘 하게 되면 그건 적금이지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이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또 잘 걸러 들어야겠죠. 부동산 얘기입니다. 대출도 쪼인다는 건데 집주인의 반응도 또 심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분위기가 뭐 이제 대출 금리를 좀 올린다는 거나 아무래도 이제 다시 그런 시장이 올까 뭐 막 인하해가지고 막 금리가 싼 그런 시기가 다시 올까 싶은데 아마 안 올 것 같죠. 부동산이 아마 이대로 조금 천천히 가면서 횡보하면서 우하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음료라도 급속 냉각됐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전도 잘 안 나가더라 전 세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집 여기 쪽에 마포구에 매물이 쌓이더라 뭐 다 이제 좀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뭐 물론 오른 것도 있겠지만 지방은 더 심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좀 약간 이런 식의 아무나 그걸 썼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은 양극화, 극과 극이죠. 잘 사시는 사람은 엄청 잘 살고 그렇지 못하시는 분은 굉장히 힘듭니다. 희망이라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도 몸이 힘들어도 뭐가 좀 지쳐도 버티는데 희망 자체가 안 보이면 쉽지가 않죠.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잘 사는 나라인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층민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좀 이런저런 글들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이런 식의 뭐 외국인 중에 절반 중국인이 시원하게 노래를 타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른 것보다도 유명하신 분이 이분 되게 유명한가 봐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분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할 수는 있어요. 4년 만에 이혼 서로 응원하면서 각자의 길. 뭐 이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이 기간이 좀 너무 4년, 5년 그 사이가 너무 일관되니까 사람들이 또 댓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 됐다라는 식의 내용의 글인데 뭐 이혼할 수는 있지만 너무 그 기간이 일관되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행복의 유예는 딱 5년이라는 겁니다. 가성비의 3년, 약속의 5년 이런 식으로. 이분도 5년. 이 사람도 이분도 7년. 이분도 5년. 이분도 5년. 5년. 다 5년이에요, 다. 5년, 5년. 전 이분들이 다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5년이면 딱 맞는 그 시점이 오는 거죠. 유명할수록 더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게 어떤 본인이 의지로다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건 상대방 남자가 부자인 경우가 돈이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보게 되면 뭐 자산 분할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엄청나게 되겠죠. 당연히 뭐 유명하신 분이니까 다시 또 이렇게 또 수면 위에 올라오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좀 그렇죠. 오늘 뉴스 중에서 이 내용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고령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유산, 사산 이게 하는 게 25%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그 기사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근데 이렇게 대놓고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진짜로 35세 이상 고령 사면 너무 위험해요. 이거는 당해보자는 몰라. 이거는 정말입니다.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댓글 보시게 되면 이제는 조금 그런 식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수가 없어요. 뭐 근데 11시 30대 여자가 되게 많으니까 여자들이 왜 20대 저만 찾냐,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성숙하고 그 삶의 무게도 알고 얼마나 좋냐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럴 거면은 40, 50, 60 먹은 사람은 결혼하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거 굉장히 좋은 글인데 이런 건 여자한테 있지만 남자한테 절대 장점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경우는 다 빠지고 어떻게 하면 남편한테 이것을 한 번 더 땡겨올 수 있을까, 이렇게 악랄해진다는 거죠. 그건 결국 장점이 아닌 겁니다. 남자들이 위기 감지 거부 본능이 발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가성비 3년 약속이 5년 계속 사례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참, 근데 이걸 여자분들은 잘 모르고 특히 방송 언론에서 이걸 다루질 않아요. 36인데 애기야 이러고 있어, 쟤들끼리. 그리고 방송계 PD, 작가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그쪽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40 너무 예쁘라 이러고 있다니까. 아닌데 이건 못 고쳐요. 이건 바꿀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완전히 정말 작살이 나야, 그래야지만 이 아래 세대가 이걸 보고 저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을 찰 때까지 진짜 망가져야 됩니다. 진짜로. 이 사람들은 못 고쳐. 고칠 수가 없어. 정말입니다. 이게 현실인데 현실을 얘기를 해도 욕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바꿀 수도 없고 그냥 이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맥도날드 할머니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고 정신을 차리는 그 아래 세대가 나와야지만, 그래야만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조금 다시 희망을 갖지 않을까 싶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반어법으로 조롱하는 글도 많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서로가 서로를 조롱하는 그런 까지 나오게 된 상황이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요. 씁쓸하지요. 사실 좀 어리지 않냐? 50은 돼야 되지 않냐? 막 이러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놀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김숙 같은 애들이 악마지. 악마까지는 아닌데 이미 중년배 애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알고 있지만 애들 주변 동생들 안심시켜가지고 노처녀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서로 죽으려고 물귀신인 거죠. 이게 진짜 큰 문제긴 합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대한민국 남자가 더 많다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여자가 어떻게든지 못될 거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제결혼을 하는 이유가 남자가 많아서 여자가 없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상태에 여자가 결혼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전혀 근본적인 걸 모르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국제결혼은 매매혼이라고 하는데, 물론 연애를 길게 하는 게 좋겠지만 진짜 매매혼은 대한민국 결혼정보회사가 하는, 그게 바로 진짜 매매혼입니다. 뭐 가입비가 5천만 원인가까지도 있어요. 듀오도 그렇고 가연도 그렇고. 퍼플스는 뭐야? 1억은 뭐냐고. 블랙클럽 1억은 뭐야 대체? 이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뭐 별도 문의는 뭐냐? 진짜 진정한 매매혼은 바로 대한민국 결혼정보회사를 거치는 게 진짜 매매혼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요즘 들어서 20대 후반이 좀 아이를 갖고 싶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아이가 좋아서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아이가 있고 없고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그 타이밍과 그 규모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하려고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게 되면 좀 현명하게 생각 판단을 해야겠죠. 이상입니다. 분위기가 뭐 다시 또 좀 조정받았습니다. 좋지는 또 않네요. 그래요. 9천만 원 또 깨질까요? 그래도 뭐 한번 지켜보시죠. 돈들 많이 버시고요. 내일도 또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